자,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사제 총기 사건. 피의자는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불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남희 기자. 네. 피의자가 사실 유일하게 밝힌 범행 동기가 이혼에 따른 아들과의 불화였거든요. 근데 유족이 그런데 그거 아니다. 단호하게 반박을 했어요. 유족 측의 입장이 처음 나온 겁니다. 자,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이 유족 측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년 전에 피해자 잘못으로 이혼을 했다. 예. 하지만 이혼 후에도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알리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이혼 후에도 사실상 같은 집에서 기거하면서 아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해당한 아들 피해자도요. 부모의 이혼을 알게 된 이후에도 굳이 이것을 내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이혼 이후로 가정 불화가 생겨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 동기는 맞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는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만 겨냥했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그런데 유족 측은 이 또한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유족 측이 그러면 말하는 당시 상황은 어땠던 거죠? 유족 측의 상황은 사실 끔찍했습니다. 지금 피의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손주의 할아버지는 원래 아들만 노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당시 상황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들을 이렇게 총을 겨누어서 살해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지인 있지 않습니까? 생일잔치에 지인도 초대했다고 했어요. 지인에게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불발됐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 며느리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방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불발된 것을 듣고 이 며느리는 자기의 남편, 쓰러져 있는 남편을 다시 구조하기 위해서 방으로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그 당시 일단 총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기를 정비하면서 이 지금 피의자가 이 며느리한테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 남편을 구조하지 못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요. 그러니까 문을 다시 두들기면서 나오라고 협박을 하는 와중에 끝까지 버텨서 아이들을 사실 보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참, 아들만 노린 살인이냐 아니면 당시 생일 파티에 함께한 모두를 노린 무차별 범행이냐. 자, 이렇게 피해자와 유족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들어보시죠. 아들만 노렸다고 하면 전 부인에 대한 어떤 일종의 열등감이라든가 좌절감이라든가 아니면 복수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전 부인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지금의 전체적인 어떤 좀 처지, 불행한 처지를 그냥 자기가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풀어낸. 일단 경찰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 같은데, 이 유족의 주장처럼 임재희 변호사, 만약에 무차별 범행이었다고 하면 이게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질이 더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음은 분명하고요. 더 큰 인명 피해까지도 감내하려고 했다. 미필적 고의를 갖고서 이런 총기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려고 했다.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처벌 수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미 가장 중한 결과, 참혹한 결과를 낳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동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이 사건의 이 경과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피해자에게 최대한 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총기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격추까지 됐다는 점,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막을 방법은 없었는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유족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원래는 피해자 집에서 모이려다가 아들 집으로 오겠다고 해서 아들 집에서 모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아들 집으로 향하기 전에 피해자가 본인 집에 폭발물을 미리 설치한 겁니다. 왜 그런 거죠? 경찰 조사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경찰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치한 것은 내 생을 정리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다수가 희생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실행이 되어버렸다면 더 큰 피해가 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아니,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유족 측이 주장하는 무차별 범죄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요.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그리고 계획 범죄였다라는 부분에도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철저하게 계산된 동선입니다. 미리 본인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해 두고 총기를 가지고 아들 내외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이동을 한 이 과정, 네.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총기를 다시 가지고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가는 과정, 철저하게 계획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상관없다, 어쩔 수 없다, 내지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이미 용인하고 있었던 계획 범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확한 범행 동기라던가 과정은 좀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유족의 뜻처럼 피해자인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수사가 철저히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